우리 교정치료는 여러분들의 미와 성공을 도와주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주위의 교정 전문의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예치과 대표원장 조원탁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오시게 되면 일단 간이 상담이라고 환자가 의사하고 상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의자 치과 체어에 눕혀서 입안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겪어왔던 얘기들도 좀 들어보고 불편하신 점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도 들어보는 그런 간이 상담을 하게 됐죠. 단순히 일단 눈으로만 보게 돼도 꽤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숙련된 교정 전문의는 어느 정도의 진단 및 치료 계획이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에 바로 들어가는 거는 좋지 않겠죠. 좀 더 정밀한 상담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밀 진단 준비라고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일단 얼굴 옆모습 엑스레이라든지 치아가 다 나오는 파노라마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엑스레이가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CT 촬영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구멍내 촬영과 얼굴 모습, 얼굴도 옆모습, 측모 사진 또는 정면 사진, 스마일 사진 이런 사진들이 여러 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입안을 복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알지네이트라고 하는 인상제를 이용해서 치아 본을 많이 떴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괴롭습니다. 토할 것 같은 느낌도 나고 그리고 입안에도 뭐 잔뜩 껴 있어서 나중에 좀 찜찜한 그런 기분들을 많이 느끼고 계신데 요즘은 3D 스캐너라는 그 구강내 장비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빛을 쪼여서 입안을 3D로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한다면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이 아주 정밀하게 3D 모형으로 입안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우리들이 이제 병원에서 3D 진단을 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컴퓨터로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정상치와 비교도 해보고 치료 계획도 잡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계획을 잡을 때 그냥 단순하게 평면적인 치료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환자의 치아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치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환자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술자들도 그 결과를 토대로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환자가 발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발치하지 않고 사랑니를 빼고 후방으로 이동시켜도 되는 정도인지 또는 위턱과 아래턱의 폭이 맞지 않는지 잘 맞는지 이것도 평가를 해서 위턱을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위턱도 넓히고 이런 치료들의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한 치료 계획을 가지고서 다시 환자와 만나서 정밀 상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환자에게 현재 상태는 어떻고 치료 계획은 어떻고 치료 기간과 치료 비용은 어떻게 드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그때부터 장치가 부착이 되면서 치료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교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서서히 노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치아 이동도 나이가 들수록 좀 더디되고 또는 치아 이동을 하는데 약간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에는 교정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 골격성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걱턱이라든지 무턱이라든지 이렇게 골격성 문제가 동반된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교정 전문의에게 체크를 받아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꼭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치아 교정이 아닌 턱 교정을 하게 되고요. 그 턱 교정을 보통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진행을 하고 나중에 영구치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구치가 다 나고 치근단이 완성이 된 후에 2차 교정, 즉 치열 교정에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교합의 시기, 부정교합의 종류에 따라서 그 치료의 시기라든지 치료 기간, 방법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주위에서 교정치료 언제 하면 되죠? 그러면 대부분들 영구치 다 나고 하세요 라는 대답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 턱 문제가 있는 어린아이의 경우에 그 말만 듣고서 나중에 늦게 오게 되면은 좀 치료가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은 조기에 받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지금 치료할 시기가 아니고 조금 기다렸다가 해도 돼요 라는 그런 대답을 받는다면 좀 기다렸다가 어떤 그 증거를 갖고서 기다렸다가 그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네, 치아 하나가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치아는 뼈에 식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가 움직이는 방향에 있는 뼈가 서서히 세포에 의해서 녹아야 됩니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되는 거죠. 반대로 반대쪽에서는 치아가 이동된 만큼 뼈가 생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즉, 치아 이동의 원리는 뼈의 세포들이 일을 해야만 발생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치료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정치과를 방문하는 주기가 한 4에서 6주 정도 됩니다. 간혹 가시다가 선생님 저는 치료를 빨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주 오면 안 됩니까? 그러면 더 빨리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아가 빨리 이동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오시라는 날짜에 잘 오시는 게 치료를 빨리 끝내는 방법입니다. 또한 치료가 되는 과정 중에 선생님 저 철사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좀 바꿔주세요. 이런 요구들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치아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들쭉날쭉한다든지 또는 방향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든지 변화가 막 되면 이 세포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치아 이동이 더디되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치아가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치아가 잘 움직일 수 있으려면 적절한 간격, 기간이 필요해서 약 4에서 6주 간격으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하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 등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정확한 진단 및 그 다음에 검사 후에 알 수 있습니다만 치아에만 문제가 있는 좀 단순한 경우라고 하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끝나고요. 그 외에 골격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거나 아니면 배열 상태가 너무 심하다든지 또는 중간에 치아가 빠져 있어서 뒤에 있는 후방치를 앞으로 당긴다든지 해야 되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생각하고 초기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검진을 받아보시고 나의 경우에는 과연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고 내가 이 정도면 치료 기간 동안 잘 견딜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예치과 조원탁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도움이 되셨는지요? 우리 교정치료는 이렇게 구강 건강에 기능도 회복할 수 있고 심미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정치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교정 전문의를 꼭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